네, 안녕하세요.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 2주차를 진행할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진드코입니다. 네, 지난 1주차에서는 저희가 에셋을 배치하고 그 머티리얼들을 바꿔보면서 자신만의 익스테리어 씬을 구성을 해봤었죠. 이번 2주차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인테리어 씬을 구성을 해보고 이를 이제 돋보기할 라이팅까지 배치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조정을 해서 씬을 풍부하게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저희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인테리어 씬을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품 시각화를 위해서 여기 이제 저희가 토스터 모델링 파일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얘를 임포트를 하고 시각화하는 작업들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제품 시각화에서 제품의 사용 환경을 모사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큰 어떤 시각화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이유는 그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이제 제품 렌더링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제품의 사용 환경들을 그대로 구현하여서 이렇게 평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면들을 구성하면서 카메라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씬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룩앤필을 얻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파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었었죠. 네, 앞으로 쭉 익스테리어 환경에서 앞으로 쭉 가서요, 인테리어 환경으로 들어옵니다. 네, 인테리어 환경에 들어왔었을 때는 익스테리어보다 조금 느린 내비게이션 속도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키보드 3 눌러가지고 한 3 정도의 내비게이션 속도로 작업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매핑을 먼저 할 겁니다. 네, 매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면적이 넓은 곳부터 매핑을 하는 걸 추천드렸었죠. 네, 오늘도 면적이 넓은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면적이 넓어 보이는 곳, 바닥부터 하겠습니다. 네, 머티리얼로 가서요. 나무로 가서 이쯤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캐슈넛 03D라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 앤 드롭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요게 UV가 좀 구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하자마자 그냥 바로 트라이플레이너를 로컬 스페이스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을 좀 보건데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정도, 스케일 한 이 정도로 해주고요. 네,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주방 쪽에는 이 대리석 이제 타일재라든가 이런 것 좀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에 가셔서요. 여기 보면은 대리석 있습니다. 대리석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한 페이지 정도 내리면 네, 노이지 마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이지 마블 02A를 찾을 건데요. 이게 뭐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제가 그냥 키워드 검색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키워드 검색을 해서 노이지 마블 02A 찾았습니다.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딱 봐도 UV가 굉장히 좀 조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얘도 UV를 트라이 플래너로 월드 스페이스로 펴주겠습니다. 좀 스케일감이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좀 보이게 갈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줘서 한 3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러프니스. 네, 지금 뭐 거의 물이 뿌려져 있다시피 너무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프니스 수치를 올려주어서 좀 매트하게 이렇게 좀 젠틀하게 이렇게 반사하는 느낌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도어 매핑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로 가서요. 나무로 가서 네, 오크 03G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크 02F 03G. 예, 요게 이제 02F는 이제 그 타일링이 되어 있고요. 03G는 타일링 없는 매끈한 재질입니다.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트라이플래너 월드 스페이스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회전을 90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링이 발생하고 있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보건데 타일링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UV 랜더마를 켜주도록 할게요. 네, 랜더마를 켜주는 것만으로 타일링이 훨씬 더 보정이 되었죠. 네, 그 다음 스케일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밀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일은 한 이 정도에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약간 뒤로 와서 보도록 할게요. 밝기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밝기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색조에서 이렇게
색조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 음영 부분들까지도 좀 균일하게 올려보기 위해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컬러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감마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감마 값을 한 1.3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균일하게 밝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세팅들 만져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세부 세팅을 만져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좀 제가 팁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뒤로 와서 보면 네, 그다음 면적이 넓은 건 여기 벽지입니다. 네, 벽지 매핑을 하도록 할게요. 머티리얼에 벽지 항목, 벽지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라스터 코팅 공이라는 머티리얼이 있어요. 예,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벽지 쪽에 넣도록 할게요. 조금 앞에 가서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네, 이 스케일이 커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좀 작업을 편하게 제가 요 속성을 넓게 보기 위해서 C는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트라이플레이너를 월드 스페이스로 활성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는 좀 키워줘서 입자감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점대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수치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앰비언스 오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앰비언스 오클루전을 제가 왜 활성화를 해주려고 하면요.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그 밀폐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 밀폐된 곳들에 대해서 음영을 더 많이 뿌려주기 위해서 앰비언스 오클루전을 수치값을 좀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앰비언스 오클루전 값을 한 1.2 정도로 올려주어서 여기 이제 밀폐되는 곳들의 음영들을 좀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비언스 오클루전 환경 설정 쪽에 있지 않습니다. 예, 머티리얼 설정 쪽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천정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머티리얼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티리얼 피커로 천정을 이렇게 피킹을 하고요. 여기 이제 타일링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타일링이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UV 랜덤화를 켜줘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던 타일링들을 이렇게 좀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좀 큰 어떤 이제 룩뎁은 잡혀가고 있어요. 자, 싱크대, 이제 디테일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싱크대 이제 벽면에 보면요. 네, 여기 이제 석재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대리석 쪽으로 가면요. 대리석 쪽으로 가면, 그린마블 01A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린마블 01A. 예,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딱 드래그 앤 드롭 하자마자 알게 되죠. 이거 UV 너무 낮게 되어 있구나.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스케일 높여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볼륨 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7 이런 수치로 해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싱크대의 상판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대리석에서 그대로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은 베이지 마블 01A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을 하고요. 스케일은 월드 스페이스 활성화해주고 스케일은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네, 좀 크게 갈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베이지색이 상당히 안 어울리죠. 그래서 색조를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미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흰색 대리석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반대색을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흰색을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따기 힘드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그 채도를 빼줘야 됩니다. 네. 이 컬러에 보시면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세부 사항을 펼쳐서 보시면 채도가 있습니다. 이 채도를 0으로 빼버리세요. 네. 그럼 아주 쉽게 제가 원하는 그 밀키한 대리석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트윈모션 PBR 머티리얼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머티리얼들을 뭐 거의 만들어 가고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응용들을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싱크대 상판이 반사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수치를 한 25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예, 좀 이렇게 매트하고 밀키한 느낌의 상판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요. 예, 여기 이제 식탁하고 여기 그 책장 항목이 있는데요. 같은 머티리얼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 당연히 목재로 가야겠죠.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로 가시고요. 나무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의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머티리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08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지금 딱 봤었을 때 UV가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UV를 로컬 스페이스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을 90도로 할게요. 왜 로컬로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UV가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곳들, 세로로 내려오는 판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재의 결이 세로로 가야 되고요. 가로로 가는 판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월드 스페이스를 적용을 해버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 스페이스를 적용을 해 주어서 제 의도에 맞게끔 UV가 이렇게 놓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모델링을 할 때 이쪽으로 흐르는 부분들도 이제 가로로 UV를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예, 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로컬 스페이스 상태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대로 해서 룩뎁을 빠르게 잡는 것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크기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1.5 정도로 커지고 그 다음 러프니스 수치를 지금 반사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러프니스 수치를 한 50 정도로 50 정도 이렇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반사에 관련돼 있는 속성들을 조정을 하실 때는요, 절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고 조정하면 정확한 그 반사도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티리얼을 빗면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 한번 리마인더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천정 조명도 이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LED 매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네온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 02를 매핑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회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글로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 수치는 타이핑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한 1000 정도로요. 예, 이 정도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쪽에도 보면은 이러한 매립 조명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매립 조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네온을 매핑을 해주고 얘는 수치를 다르게 갈게요. 얘는 수치를 한 4,000 정도? 4,000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머티리얼이 적용된 것들은 실제로 얘가 이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서 보면은 예, 단순한 이제 렌즈 플레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광원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면 발광을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준비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만들어 놨던 네온 머티리얼 같은 거를 여기에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조명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볼륨메트릭하게 밝아지는 부분들을 밝아지는 부분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싱크대 수전 랩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티리얼에 가서 메탈에 가서 크롬을 적용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접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 피커로 단축키 T입니다. 머티리얼 피커로 클릭해주고 색조를 흰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뒤로 와서 보면 주전자도 있는데요. 여기는 매트 크롬 머티리얼을 랩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색조를 낮춰 주어서 좀 더 메탈릭한 느낌을 모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이제 그 작업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네, 확실히 이 창호 뒤에 있는 벽면이 흰색인 게 신경이 쓰입니다. 얘는 매핑을 하기 전에
이 가까이 가서 보면 제가 아까 매핑했었던 벽지와 같은 머티리얼인 걸 할 수 있거든요. 실제 머티리얼 피킹을 해보면 네, 아까 제가 매핑했던 벽지와 텍스처가 머티리얼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벽돌로 매핑하기 전에 머티리얼 매핑 모드를 오브젝트에 적용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주고 머티리얼에 가서 벽돌에 가서 라운드 브릭 공이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하겠습니다. 네, 트라이플레이너는 월드 스페이스로 세팅해 주고요. 스케일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에서 보면서 스케일을 조정하도록 할게요. 스케일을 네,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2.3, 2.5 이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에셋을 배치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책장이 있는데요. 네, 이 책장에 책들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구조들을 좀 잘 익혀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드래그 앤 드롭 작업 많이 하면서 이걸 익혀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라이브러리에 오브젝트로 가겠습니다. 책은 오브젝트에 가셔서 이제 집으로 가셔서요. 거실에 가셔서 장식물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스크롤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하시고요. 얘는 회전을 좀 해줘야겠네요. 거꾸로 들어갔으니까 180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네, 북엔드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붙어 있는 것이 마땅하겠죠? 네. 그다음 아까 썼던 거네요. 다른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릭모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표면들을 이렇게 트래킹을 합니다. 이게 정말 편리해요. 작업들을 할 때 이 표면을 트래킹을 하는 점을 이용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동 모드일 때 가운데를 피벗의 가운데를 잡으면 모든 축이 다 노란색이 되거든요. 이 상태일 때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표면 트래킹, 위로 올리게 되면 이 표면 트래킹. 네, 정말 이게 편리합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제가 되게 예전에 3D 툴들 쓸 때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두고 맞나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또 확대 이렇게 하고 또 확대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피벗의 가운데 잡고 딱 끌면 그냥 높이 맞아요. 이게 정말 네, 이게 너무 편리해서 예전에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책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액자 에셋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액자 에셋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좀 배치하고 싶은 곳들에다가 액자 에셋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류의 액자 라이브러리는 이런 곳에 배치를 하시고요. 네. 그다지 어울리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액자들 이렇게 배치를 해서 피벗의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표면을 트래킹하면서 이렇게 배치하면 아주 쉽게 배치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마, 포트나이트 라마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좀 디테일링을 하고 싶은 곳에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소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파 항목에 들어오시면, 소파 항목에 들어오시면, 요런 이제, 저는 요 소파 에셋을 사용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걸 많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실 거라서,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라이브러리들 매핑을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로 가서 가죽 찾아서 가죽 카테고리에서 저는 누벅을 적용해 주고요.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랩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텍스처 스케일링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 주고요. 네, 그리고 노멀 값을 올려줘서 이게 좀 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좀 더 범프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표현하고요. 메탈릭 수치는 높일 필요는 없어 보여요. 낮추고 러프니스 수치 조금 낮춰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러프니스가 높을 만한 재료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 세무처럼 그런 느낌의 재료이기 때문에 러프니스 수치를 좀 낮춰주고 스페큘러 수치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랩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들 자, 씬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요.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계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를 펼쳐보면 제가 드래그 앤 드롭한 라이브러리 안에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거 쿠션, 이 쿠션이 저는 이제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예, 혹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오브젝트의 집으로 가서 거실 장식물에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뭐 쿠션이나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쿠션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해 주고요. 회전 90도 높이 좀 올려주어서 좀 더 코너, 사실 이런 쿠션은 좀 더 코너에 어울릴 법만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도 이렇게 해주어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울리지가 않네요. 네, 삭제하고요. 네, 어울릴만한 쿠션으로 이렇게 다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해놓은 쿠션은 원래 있던 라이브러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소파 안에 모든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라이브러리를 제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에 제 이니셜을 붙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만든 쇼파 이렇게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쇼파를 F키 눌러서 화면에 가득 채워서 줌인을 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요. 네, 라이브러리 항목에서 유저 라이브러리에 제가 만들어둔 쇼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인테리어 씬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병합에 가서 네, 제가 준비해 둔 인테리어 에셋들을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병합이 되었고요. 네, 병합이 되고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장면이 풍성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작업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아이템들을 가지고 디테일링하는 것들이 이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작업을 하실 때 꼼꼼하게 트윈모션의 라이브러리들, 다운로드 필요한 에셋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개성을 가득 살려있는 그런 장면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렌더링하고 있는 환경이 뭐죠? 루멘 환경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강의에서 루멘으로 세팅을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세팅 값들을 적용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에도 뭐 상당히 이제 뭐 평준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룩뎁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작업된 곳에서 간혹 이제 그 패스트 트레이싱을 하면 이제 더 퀄리티가 높아지냐 이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윈모션에는 이제 세 가지의 렌더링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보이는 하나가 렌더 모드에서 보면 리얼타임 모드에 있는 루멘 모드이고요. 하나가 표준 모드입니다. 표준 모드는 그냥 뭐 당연히 이제 그냥 이거는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레이를 쏴서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라이팅의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되게 예전에 렌더링을 하던 방식이죠. 리얼타임이 예전에 이제 렌더링 하던 방식인데 루멘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 레이를 쏴서 렌더링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레이트레이싱. 그런데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패스트레이서는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지 않는 그래픽 카드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패스트레이서입니다. 이렇게 패스트레이서를 걸고 보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도트가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제가 기다려줬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스트레이스 되어 있는 화면과 지금 패스트레이서예요. 그리고 단축키 R 눌러서 루멘으로 돌아갈게요. 루멘으로 돌아가고 다시 패스트레이서를 걸어서 보면 이게 패스트레이서가 이렇게 그 기다려줬는 시간에 비해서 이 기다려줬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패스트레이싱의 이제 결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이 패스트레이싱은 사실 이제 루멘의 퀄리티가 워낙에 높아짐에 따라서 패스트레이싱이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확한 굴절광들, 그 커스틱 그런 이펙트들 그런 것들을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패스트레이서가 제값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이제 굴절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이 필요성이 없는 이 씬에서는 패스트레이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확한 굴절광을 얻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트윈모션 전용 PBR 라이브러리들과 루멘의 조합은 웬만한 고퀄리티의 포토리얼한 렌더링에는 거의 쉽게 대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루멘의 장점은 바로 이제 이 리얼타임이라는 장점입니다. 자, 그 만약에 제가 이렇게 패스트레이스를 걸고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렌더링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알려져 있는 그 오프라인 렌더러들에 들어와 있는 RT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 패스트레이서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비슷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기다려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이제 객체에 이제 그 문을 열어본다거나 혹은 특정 객체에 이제 개폐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 환경이 갑자기 태양빛이 들어오는 환경 조건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리얼타임 대응이 패스트레이싱에서는 안 됩니다. 반면 루멘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루멘에서는 바로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루멘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장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어떤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이라거나 혹은 품평 그리고 컨피규레이터 이런 작업들에 있어서는 루멘의 사용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루멘이 이제 그 초고 퀄리티의 파이널 컷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루멘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품 모델링 파일을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저는 하단 메뉴에 임포트 탭으로 가서요. 이 플러스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I입니다. 자, 열기 해서요. src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샘플 파일 내에 src 토스터 임포트 소스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되었어요. 자, 속성창 좀 잠깐 닫아두고요. 스크롤을 씬 그래프에서 스크롤을 제일 밑으로 내려보면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임포트 되는 토스터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토스터를 찾기 위해서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찾았더니 어디 땅속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네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영차 설마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그냥 이 토스터가 어디 들어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요 임포트에 있는 소스를 그냥 싱글 F에서 클릭해서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왼쪽에 Shift 키 누르시고 여기 아일랜드 위를 왼쪽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순간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트윈모션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 추가했는 기능인데 이걸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클릭하는 곳으로 특정 에셋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메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순간 이동 시켜주는, 네. 예를 들어서 뷰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 시켜주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요거 자주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핑, 바로 요 제품 모델링 매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키 눌러서 선택한 거 확대하고요. 제품 매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 속도는 한 1 또는 2 정도의 속도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게 작업하기 위해서 임포트 브라우저 내려주고요. 이제 씬을 접고 속성을 펼쳐서 머티리얼들 디테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머티리얼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갑니다. 플라스틱으로 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파인 그레인이라는 머티리얼이 괜찮은데요. 혹시 제가 이게 찾는 게 지연되면 검색해서 찾겠습니다. 네. 여기 검색해서 fine 한 칸 띄고 grain 그레인 찾았습니다. 자, 요 fine grain 2번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죠. 네, 일부러 제가 이 상황을 만들어 둔 건데요. 여기 보시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화살표 보이죠? 예, 다운로드가 필요한 에셋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눌렀는데 왜 다운로드가 안 되냐? 에픽게임즈 계정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픽게임즈 로그인 눌러서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다운로드 해주고요. 이 트윈모션에 있는 PBR 머티리얼들은 최소 이제 8K 이상의 아주 초고 퀄리티의 머티리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도 이게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드래그 앤 드롭 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요걸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 과정 기다려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빠르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매핑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매핑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오브젝트의 적용 모드로 매핑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머티리얼 교체로 하고 매핑을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모델링 도구에서 이제 머티리얼을 따로 구분해 주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객 오브젝트의 적용으로 하여서 매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에 매핑해 주고 이쪽에도 매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도 이렇게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좀 다른 재질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예, 뭐 이게 정말 핑크 컬러일 리는 없겠죠. 예, 컬러는 이렇게 좀 온색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타이핑에서 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요. 자, 조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기 UV 늘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트라이플레이너를 월드 스페이스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네, 순식간에 바로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UV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이 크기를 스케일감을 좀 더 이렇게 좀 큼직하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0.76 정도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0.76. 그다음 이제 요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가 볼게요. 예, 요게 이제 투 사이드로 처리가 돼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요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제일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양면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면들이 다 매움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양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고무발이 있어요. 고무발. 예, 고무발도 매핑하겠습니다. 고무발은, 머, 머티리얼에, 어, 플라스틱에 보시면 러버라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 러버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 러버 색조 좀 올려줄게요. 너무 까매요, 지금. 네. 실제 이렇게 까말 리가 없겠죠? 뭐,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톤을 맞춰주는 게, 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이얼. 요 다이얼은 좀 PBR 머티리얼 수정을 좀 제법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플라스틱 머티리얼 안에 그대로 보시면은, 러버 파인 02라는 이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얘 다운로드 받고요. 예, 그러니까 러버니까 얘 고무 느낌의 재료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약간 메탈릭하게, 예, 고무 느낌인데 이렇게 좀 그 고무 느낌 위에 몇 번, 한두 번 정도의 분체 도장된 느낌의 그런 메탈릭한 느낌도 좀 살려보려고요. 네. 네, 이게 작은 아이템일수록 매핑을 할 때, 그 디테일도를 더 올려가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PBR 머티리얼도 수정하는 것들이 처음에야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나중에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 내 거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 거가 생겼을 때는 매번 이제 그 더 쉽게, 예, 점점 더 쉽고 빠르게 작업하시게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선호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요. 러프니스 수치를 낮춰주겠습니다. 낮춰줘서 반사가 좀 들어가게 할게요. 한 22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세부사항에 보면은 세부사항을 접었다 펼칠 수 있는데, 펼쳐서 보면 스페큘러 수치가 있는데 스페큘러 수치 10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메탈릭 수치 펼쳐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메탈릭 수치는 높게 한, 네, 한 74 정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것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해 볼게요. 네, 네, 좀, 예, 조금 러프니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러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얼 눈금이 있는데요. 다이얼 눈금인 부분은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크롬 하나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에 크롬 하나 매핑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 유리. 이 제품도 면적 넓은 것부터 매핑하면 좋아요. 머티리얼에 가서 유리에 가서 클리어 글래스 하나 매핑을 해주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라이트가 하나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라이트가 존재한다면 삭제해 주세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라이트를 실제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해볼 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크롬이 들어가야 되는 머티리얼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요 쇠망, 철망, 여기에도 크롬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크롬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게 토스터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핑하고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네, 되게 답답하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헤어라인 알루미늄 적용해주고요. 스케일은 좀 이렇게 많이 낮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추도록 할게요. 많이 낮춰줘야 돼요. 0.3 정도로 줘서 이 헤어라인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정말 중요한 게 양면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을 활성화해 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얼룩 생기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라이트 집어넣으면, 예, 다 해결됩니다. 네, 그 다음 러프니스 수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러프니스 수치를 한 약간만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지금 헤어라인이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되게 이렇게 조밀한 거 확인했고요. 네, 뭐 제가 의도한 바대로 된 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헤어라인이 요런 이제 뒷판에도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뒷판에도 헤어라인 적용해 주고요. 네, 저희
네, 저희 권호차님이 이 나사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 두셨는데 여기에도 나사 부분도 이렇게 맷 크롬으로 매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시 뚫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그 뜨거운 그 발열 램프거든요. 예, 요거는 머티리얼로 가서 그 네온을 쓰도록 할게요. 예, 카테고리 약간 내려오면 네온 카테고리 여기 네온 01 뭐 흰색일 겁니다. 예, 일단 넣고 나면 이제 뭐 근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빛을 안 내고 있고요. 예, 근로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예, 근로 수치 올려주면 이렇게 빛을 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그, 그 루미넌스 필터가 있는데요. 이 루미넌스 필터에 이제 값을 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온색 느낌을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둔 설정 값이 있어서 RGB를 G값 177, B값 87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 주변에 이제 영향력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요 근로 수치도 이렇게 좀 더 올려주도록 하고요.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 네온 머티리얼이 그 발산하는 컬러 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높아지면은 차가운 빛을 이렇게 뿌리게 되어요. 네, 그리고 값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따뜻한 빛을 뿌리게 되겠죠. 네. 자, 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 와서 보면 네, 이 토스트 조명을 보면 이렇게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안에 이제 그 에어리어 라이트도 하나 배치를 해줘서 좀 디테일링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라이트로 갑니다. 자, 여기에 설마 옴니라이트를 쓰실 건가요? 옴니라이트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옴니라이트 이렇게 가운데 가져다 놓고 섀도우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섀도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 그림자 드리워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옴니라이트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에리어 라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어 라이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보이는 곳에 배치해 주고요. 자, 얘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좀 정확한 가운데 값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F키 눌러서 선택한 거 확대했어요.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하고요. 높이도 낮추겠습니다. 얘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자, 그다음 그 수치 값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강도 10, 길이 10, 너비 10, 그다음 감쇄 50으로 예, 전부 다 최소 값으로 해줬습니다. 네, 그다음 컬러 온도 2700 정도로 이렇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컬러 온도를 제가 낮추어 주면서 그 안에 훨씬 더 이제 따뜻한 색감이 들어왔죠? 네. 자, 이제 이 라이트를 선택해 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림자 부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고쳐야 될 걸 확인했습니다. 예. 이게 최소 값으로 해두어도요, 감쇄 값을 최소 값으로 해두어도요, 이게 뚫고 내려갔어요. 섀도우를 활성화해주면은 이 메쉬를 뚫고 토스터기의 바닥면 메쉬를 뚫고 내려오지 못할 테니까 섀도우를 활성화해주면 네, 뚫고 내려오지가 않죠. 네,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제품의 이제 마치 이제 실제 이제 운영적인 모습을 모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제품 작업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 그 카메라 잡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윈모션의 그 장면을 구성하는 기능은 굉장히 이제 여러 환경 설정의 장면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장면 위치에 와서
자, 미디어로 가겠습니다. 하단 메뉴 미디어에 가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미디어 안에 요 이미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장면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앞에 가서 이제는 여기는 토스터기를 중심으로 장면을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생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토스터기 가까이 가서 볼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었을 때 지금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되어요. 바로 여기 있는 책인데요. 네. 자, 여기 이제 씬 그래프를 다시 열어보고요. 예, 제가 책을 다시 클릭해줘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북 19, 예, 북 19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얘 위에 거 보면은, 예, 이거를 제가 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자, 레이어 끄는 거 단축키가 H키이기도 해요. 네, 씬 그래프에서 원하는, SS를 선택하고 H키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자, 이렇게 끄고요. 요 이미지 3 위에다가 마우스를 얹고 보면 세로 고침 형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얘를 눌러주면 여러분들 여기 씬 그래프 보고 계세요. 여기 보고 계세요. 이미지 2일 때는 북 11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미지 3일 때는 북 11이 꺼져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을 응용을 하여서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면에 좀 몰입이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비활성화 해주고 그 장면들을 서로 상이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요 장면을 찍을 때의 시간은 15시 17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미지 1 뷰에서는 시간을 환경으로 가서 하루 중 시간 이걸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해줘서 오전 11시 54분으로 이렇게 되게끔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면 조금만 더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하겠습니다. 너무 광각인 상태예요. 지금 너무 광각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지 4는 렌즈를 카메라로 가서 네, 한 24mm 정도. 그 다음 좀 더 줌아웃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구성해 주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미지 1과 4를 좀 비교해 보면 그 트윈모션에는 이 자동 노출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노출이 이미지 1에서는 0.8일 때 적절해 보이는데 이미지 4일 때는 노출 값을 좀 올려주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노출 값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로컬 노출에 섀도우 영역 노출을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접혀 있어요. 펼쳐줘야 됩니다. 예, 섀도우 부분을 하면 음영 부분 노출을 좀 더 올려주는 겁니다. 예, 이거 노출 잘 쓰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 컨트롤 Z 처음 상태로 보면 여기가 조금 어둡게 느껴져 가지고 라이트를 추가로 넣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이제 드로우 컬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컬 노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저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쉽게 장면들을 구성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익스테리어 씬들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여기 이미지 1 한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뒤로 쭉 가가지고 익스테리어 씬도 잡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1강 할 때 카메라를 잡는 건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익스테리어 씬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동물 느낌으로 이렇게 익스테리어 씬도 잡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익스테리어 씬 정말 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요거를 이 잡은 위치에서 플러스를 한 번 더 누르고 이러면 동일한 위치에 하나가 더 생기겠죠? 또 여기 이제 점점점 아이콘을 누르셔가지고 복제를 하시기도 하셔서요. 네, 이렇게 똑같은 거를 3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네, 트윈모션에는 환경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부분으로 오시면 여기 환경 프리셋이 지금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 마스 호라이즌으로 하나 적용해줘 보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네, 새로운 이 프리셋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5초 정도 기다려주면 지금 이제 적용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 프리셋은 이제 저희 1강에서 배웠던 이제 세부 설정 값들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프리셋들마다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바꿔주면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이미지 6번은 환경 프리셋을 레이니 데이 있거든요. 이 레이니 데이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한 5초, 6초. 그러면 지금 변경된 프리셋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톡톡톡톡톡 적용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네, 네, 하나의 이미지로 이런 다양한 느낌들. 네, 좀 과하지만 하나만 진짜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포그 바운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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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이펙트죠. 네, 그래서 네, 이 프리셋 기능 정말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제품 렌더링들을 하다 보면 이제 실제 이런 이제 키친에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해서 이제 뭔가 광고 이미지를 얻는다거나 품평 이미지 얻는다거나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카탈로그의 어떤 장면들은 뭔가 이제 화이트 배경이기도 하고 뭔가 보라색 배경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면 이 환경 프리셋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빠르게 어떤 이제 다양한 룩대의 이제 렌더링들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의 경우에도 이걸 이제 환경 프리셋을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룩뎁들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비교 한번. 예, 이미지 2번 원래 거 하고 이렇게 프리셋 바꿔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바뀌어서 또 이제 훨씬 더 다른 룩뎁을 내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렌더링 하기 이전에 화질 설정하는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만들었는 이 장면들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쉬프트 키 눌러서 여러 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로 가시면은 여기 보면 아웃풋 포맷이 있어요. 포맷 안에 아웃풋 크기 있습니다. 풀 HD인데요. 예, 이 리얼타임 렌더링의 장점이 고퀄리티의 고화질의 그런 렌더링들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4K로 가겠습니다. 4K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단 메뉴에 익스포트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클릭하셔가지고 얘들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요. 네, 전체 선택해주고 그 다음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익스포트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그 렌더링 경로에 이렇게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최종 결과물들을 얻는 방법을 이번 2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좌는 두 번째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트윈모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Q&A 시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